네, 13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는데요. 일단, 오토캐드 상태에서 디폴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일단 화면에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특성이라고 있어요. 특성 창을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게 캐디에서는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단축키를 많이 써가지고 치수기 할 때 요 아이콘들은 여기 있어요. 다 있는데 저는 단축키로 주로 하니까 그냥 나중에 하실 때는 단축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찾아가지고 뭐 수평치수, 수직치수, 원치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치수기를 이제 대충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갖고 되겠어요? 다 가는 실선이 나와야 되죠. 하는 실상.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갖다 만약에 노란색으로 레이어를 세팅해 놨으면 또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거는 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레이어가 이건 안 먹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레이어를 후면층을 바꿔야 되죠. 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레이어를 놓고 그죠? 흡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레이어가 뭐가 있을까요? 디멘전으로는 제대로 돼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디멘전으로 해야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데 한 번씩 우리가 디폴트를 이렇게 해놓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음, 히든으로 이렇게 작업해놓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건 고쳐놓나? 나도 모르게 치수성 이런 것들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치는 방법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세팅은 등기가 DST고요.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여기 전부 다 이걸 세팅하면 뭐 이제 레이어에 관계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선은 빨간색으로 할 거고 선 종류는 바이 블록이 아니고 무조건 실선으로 할 거다. 컨티뉴스로 해놓으면 이 레이어가 뭐 중심선이든 은선이든 관계없이 실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치수 보조선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할 건데 이 레이어의 현재 레이어, 커런트 레이어랑 관계없이 무조건 실선으로 할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원점에서 1mm, 2mm 띄우는 건 됐고요. 연장됐고요. 간격된 것 같고, 이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꿔 체험 됐고요. 된 것 같고요. 됐고요. 문자는, 스탠다드 노란색. 자, 여기 채우기 색상에 배경을 해놓으면 뒤에 형상이 가려지게 되면, 그 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배경으로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치수선 정렬됐고요. 자, 맞춤에서 이건 네 번째 문자 화살표 모두 치수선 옆에 배치. 그 다음에 여기는 치수선 사이에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그리기 세팅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치수선을 내가 바꾸고 싶다. 치수선 색깔을 나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주색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저색으로 나온다. 아시겠죠? 자, 이제 투상 정리가 다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안 됐죠. 여기서부터까지 치수가 얼마냐면 5.5네요. 5.5니까 2.75 이렇게 또 해갖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뭐 이렇게 또 해서 또 연장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인벤트에서 중심선을 해오면 편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흑성을 지도시켜줘야 되고, 이거죠. 이렇게 해줘야 이제 제대로 쓰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까 중심선을 여기 몇 개 했더니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습니다. 많이 겹쳐 있으면 별로 안 좋죠.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겹쳐 있겠네요, 그럼. 겹쳐 있는 건 지워버리면 되죠.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얘도 연장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전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치수기입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하죠. 음, 치수기입할 때, 그다음에 트림해서 이런 선들은 정리해줘야 되겠죠?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인벤터나 캐드나 마찬가지로 형상 정리가 됐으면 중심선 먼저 또 완성을 해야 이 중심선에서 치수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된다. 이건 된 것 같고요. 이것도 된 것 같고요. 이건 또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만 쓸 거야. 이렇게만 쓸 거야. 그럼 이제 트림 해버리면 되죠. 트림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2016에서는 해칭 트림이 되는데, 됩니다. 해칭 트림도 되거든요. 이제 해칭 트림 하시고, 트림해서 이거 자르시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가는 실선이죠. 가는 실선인데, 그러면 레이어가 디멘전선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은 뭐 나중에 단면 표시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기 해볼게요. 치수기 해볼 건데, 치수를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설계 변경이 얼마 됐냐면 30에서 2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25가 안 나오겠죠. 두께가 1 있죠. 9mm 두께가 이게 1입니다. 1. 1이니까 제대로 했다면 24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24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24 나오네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요. 24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시네요, 푸시. 푸시가 있고 오일실 있어요. 오일실 치수, 부치 치수, 턱 치수 볼게요. 이거는 푸시의 치수는 여기서부터까지 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립이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인선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치수 들어갈까요? 치수 들어가고, 치수 들어가고요. 전체 치수 들어가고, 넣다 보니까 이제 위에 들어간다, 그죠? 이거는 치수선 정렬 기능이 없어요. 이 오토캐드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할 때 맞춰가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맞춰가시면서 하시는 게 정말 좋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가급적이면 이 선이 안 걸리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치수가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된 것 같고요. 파이 부분은, 이거는 파이를 넣을 수 없죠, 여기서. 이 영상에서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까지 넣어야 됩니다. 21이네요. 이거는 바깥쪽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것도 바깥쪽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바깥쪽으로 넣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갈 치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공차가 들어갈 부분은, 자, 일단 파이 한번 더 볼게요. 파이. 더블 클릭해서, 앞에다가 퍼센트 C 하면 파이가 들어가고, 자, 이제 컨트롤 C 하나 하고요. 이것도 특성 복사가 될까요? 파이가? 암묵적이죠? 어떻게든 뭐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이 붙여주고요. 어, 여기 21에서 컨트롤 C 한 걸 붙여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고, 이제 공차가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공차. 21, 17, 25, 40에 공차가 들어가는지. 21은 들어가야 되죠. 이 부시가 삽입이 돼서 헛도면 안 되고 억지 끼워 맞춤 돼야 되니까 H7 들어가야 되고요. 여긴 필요 없고요. 오일실 기어공차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H7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일실은 H8이죠. H8입니다. H8 넣으면 되고요. 자, 40에는 넣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딱 상황으로 봐서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제품이 설치될 때 이 볼트 4개를 사용하잖아요. 이 볼트 4개를 사용하는데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하는 판넬이 이면과 여기에 붙는다는 뜻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외경이 이 전체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직경이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축부분이니까 스몰이요.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끼워 맞춘 공차고요. 치수 공차 볼까요? 치수 공차는 어, 자, 1이 정확히 맞는다는 전제하에 요 치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5였으니까 이게 이제 24로 나왔죠, 우리는. 24로 나왔고요. 24에 플러스 공차를 넣어야 요 기호가 들어가서 회전이 되겠죠. 틈새가 생겨서.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공차 보면 플러스 0.03 정도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02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0.03이 너무 작나? 4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11 볼까요? 11은 공차가 필요할까요? 11은 6번 부시가 들어갈 건데 부시가 크고 여기서부터까지 홈이 작아서 부시가 툭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조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차를 필요하긴 한데 여기처럼 정밀한 공차는 필요 없어요. 플러스 0.1, 0.2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거는 커버가 가능한 공차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정밀하게 주냐면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름이 많이 셀 거 아니에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틈새로 기어 펌프에 펌핑하는 그 액체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정밀 공차를 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푸시의 간섭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공차가 필요가 없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성 복사가 될까요? 이건 되네요. 공차는 또 특성 복사가 됩니다. 파이는 안 되는데 공차는 된다. 제가 치수기입할 때 배경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면 그 치수 뒤에 해칭선이 끊어져 보이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배경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굳이 이 치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원래는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이 있는데 이걸 끊어서 해줄 필요가 없다. 치수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경을 만들어줘서 끊어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치수는 이거죠? 이겁니다. 48. 축간거리죠, 축간거리. 축간거리는, 스벅의 축간거리는 H7 지원한다. 그죠? 일단 뭐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H7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는 뭔가요? 여기서부터까지는 스벅의 외경에 관련된 거죠. 외경의 치수입니다, 외경. 52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H7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어의 외경이 이거는 틈새가 없이 딱 붙어야 되기 때문에 H7을 넣어서 가공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걸로 해서 이거는 폭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H7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H7으로 그냥 해놓을까요? 뭐 당연히 H7 나오겠죠. 저게 H7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가로를 쳐주겠습니다. 어차피 R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 복사를 해버리고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치수가 좀 제법 많아요. 이 탭의 위치도 있어야 되고 이 형상에 관련된 치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상에 관련된 치수를 한 개 넣었고요. 남은 게 이제 탭의 위치 두 개, 그 다음에 형상에 남은 거 두 개예요. 그럼 두 개 나누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치수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전체 치수를 위에다 같이 모아주는 게 도면을 해독하는 데는 좋죠. 그래서 전체 치수를 요 폭에 해당되는 거, 이 폭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요. 이 라인에 쫙 맞춰서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전체 치수를 같이 볼 수 있죠. 자, 볼트에 해당되는 거는 밑에다가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구분된 치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도를 필요로 하니까 한 개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각도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이것이 24.5도예요. 이렇게 맞춰야죠. 여기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뭐 5, 6도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거기 보면 각도 정밀도 이렇게 있죠. 창을 열어놓으면 이걸 바로 쓸 수 있어요. 25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저 정도면 관계없죠. 한 개만 해놓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뭐 치수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뭐 대칭으로 복사를 한 게 해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이렇게 시키시고, 그러면 이제 R26이 위치가 별로 안 좋다, 그죠? 안 좋죠? 그럼 이건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95, 90이 있으니까, 최소한, 뭐, 이거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 이거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넣으시고, 이렇게 한 개는 넣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체 치수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음, 한쪽씩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쪽은, 어, 이 센터에 대한 R을 주고, 반대쪽은 요 외형 형상에 대한 R을 주겠습니다. 요거. 이것과 이걸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치수는 대충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탭지수가 M4였나요? 나사가 안 바뀌었다, 그죠? 이 선이 안 바뀌었네요. ISO에서 베리어블 어로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이거였어요. 이게 녹색이 아니고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바꾸죠. 이제 바뀌었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나사선도 바꿔야 된다. 된 것 같고요. M5였네요. M5였는데, 이런 나사의 치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죠. 그럼 어디다가 내가 나사 치수를 넣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보이는 쪽에 넣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럼 이거는 얘잖아요. 여기다 넣던가. 이게 여기 보이니까 여기다 넣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사 치수를 여기다 넣어놨죠? 요 나사의 중심의 치수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겁니다. 여기 네 군데는 아닌 거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처점을 잡아서, 이렇게 M5였죠? 자, 이제 이것도, 이거 안 바꿔놨다, 그죠? 안 바꿔놨네. 이거는 아마 특성 일치가 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안 바뀌었습니다. 음. 여기서 리더를 쓰면 바로 기입할 수 있는데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끊어서 텍스트로 편집을 해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 편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죠. M5. 한 줄만 필요하군요. 5개 곱하기 M5, GP는 뭐라 그랬어요? 2배라 그러죠, 2배? 이렇게 10 하면 됩니다. 10 하시면, 된다. 어차피 CAD는 인벤터처럼 딱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고요. 자, 자, 여기는 그럼 치수 넣을 게 있을까요? 굳이 치수 넣을 게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뭐 필요 없으면 이렇게 날려도 되죠. 날리면 되죠. 날리면 되고요. 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치수 기입을 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치수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5.5. 위에는 9.5겠죠. 9.5입니다. 9.5일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 스포페이스니까 뭐 1mm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브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단면 표시는 나중에 화살표 갖다가 단면 표시하시면 되고 완성을 하고 한 개 한 개 완성을 하겠습니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예요.
새로 바뀐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주물이고, 주물 말고 다른 가공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대표견은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가로 안에는 뭐 X, Y, Z 이런 거 안 쓰고, 가로 안에 이밖에 없어요. 딱 이밖에 없고, 전체를 주물러 하되, 어딘가에 XY, WXYZ가 있으면 그대로 깎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가공교가 이것도 약간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자 중요한 부위가 기어가 들어가가지고 조립되는 부위가 엄청 중요하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무지 중요합니다. 무지 중요하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도 굉장히, 이게 안 먹지? 이거 옵션이 안 걸렸나, 안 풀렸나 봅니다. 이거, 위치에다가 넣고 싶을 때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이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 파워 스냅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워 스냅 설정을 들어가시면 필터 옵션이 있어요. 필터 옵션에 보면, 이렇게, 여기 취소되어 있는데, 뭐 이거 다 풀어보시면 아무 쪽에나 뭐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되지? 풀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안 붙네요. 안 붙네. 분초점 먹을까? 분초점은 먹는데. 뭔가, 보스네일이 먹을까? 일단 분초점 해놓겠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음. 자, 됐고요. 그럼 요 라인, 이건 전부 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놓을까요?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직각으로 붙여야 되니까. 이 정도. 그다음에 위에도 할까요? 가공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런 카피를 CC로 단축키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전은 R5인데, 제가 뭐좀 쓰기 편하게 RT로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이제 이쪽에서 본 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에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Y로 움직이는 부분. 마찰에서 움직이는 부분 전부 다 Y 넣었고요. 자, 여기는 마찰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밀폐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Y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붙는 면이죠. 그냥 붙는 면이니까 X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붙는 면이니까 X 넣으면 되고요. 마찬가지 오일실도 그냥 붙기만 하지만 오일실이 사실 누유를 방지하기 위한 정밀 부품이니까 그냥 Y를 넣겠습니다. Y를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여기죠. 여기다 놓고 여기는 별로 아무 중요한 면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W 이렇게 넣겠습니다. W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측면 또 여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준면이 될 수도 있는 뭔가 이제 붙는 면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초정밀적으로 Y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봅시다. 아무것도 안 붙죠. 얘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고 그러니까 이제 직경을 쓰는 거죠. 직경. 아, X가 카피가 안 됐군요. 자, 그다음에 외경은 이제 끼워 맞추면 되니까 당연히 X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공교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여기 남았네요. 여기 남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뭐랬어요? 가공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붙는다. 그러면 W다. 라고 얘기를 했죠. W를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서 회전해줘야 되겠죠, 이거. 수평으로 이렇게 회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이쪽에도 또 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붙는 면은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다 될 거고, 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가공교까지 됐고, 치수 됐고, 끼워 맞춤 됐고, 뭐 남았어요? 기하공차 남았죠. 기하공차 남았습니다. 기하공차 남은 거는 기하공차 봅시다. 키드면 여기 잡아야 돼요, 여기. 여기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을 띄우라 그러죠. 특성창. 또 화살표 바꾸는 게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데이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하공차는 단축키가 TOL이에요. TOL. 그럼 TOL 치면 이 창이 뜨고요. 데이텀이니까 그냥 A 하시면 되겠다. 그죠? A 하시면 되고. A 하시면 되는데 보통 기준은 이제 평면도 많이 주죠. 평면도 주니까 평면도 주고 할까요? 이렇게 주고 A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영향을 받네요. 디멘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색상 일치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됐고요. 색상 일치 얘랑 시켜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POL 톨러런스 들어가서 이제 A를 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바로 붙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기준면 A에 대해서 이쪽 면 평행도 있어야죠. 면도 평행도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치수 쪽에다 하는 게 맞는데 여기 그냥 공간에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음, 이렇게 넣고 평행도 여기도 평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한 면이라서 누유가 생기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면이라서 평면도를 같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옮겨주면 되겠죠? 됐고요. 여기도 필요할까요? 네, 여기도 필요합니다. 이면도 필요합니다. 이면도. 이면도 기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음, 일단 기어공차, 그리고 여기도 들어갈 때는 굳이 뭐 저걸 또 할 필요 없고요. 또 할 필요 없고, 어, 이렇게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면과 이면이 동시에 A에 대해서 평행이면서 평면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완성이 안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